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여섯 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그래서 이제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내용 해보겠습니다. 270조 가죠. 예,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하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했었고요. 오늘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보도록 하죠. 재결정입니다. 용해도는 이제 용해되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하죠. 물질마다 용해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싹 다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예를 들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다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질산칼륨만 석출이 됩니다. 그걸 이제 분리해내는 방법, 요걸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얻는 방법이나 합성약품 정제, 요런 데에 쓰이는 방법이죠.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오른쪽 그림은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염화나트륨 1g 그리고 붕산 10g이 섞여 있어요. 60도의 물 100g에 녹였죠. 석출되는 물질 볼게요. 이건 그냥 따로따로 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부터 좀 해볼까요? 염화나트륨이 60도에서 20도로 냉각을 했는데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1g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도에서 용해도를 좀 확인해 볼게요. 20도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5.9네요. 35.9의 의미는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35.9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1g 충분히 녹습니다. 자, 그럼 붕산 볼까요?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되고요. 물 100g에 붕산이 10g 있었는데요. 60도에서 붕산의 용해도 20도에서 붕산의 용해도가 20도에서 붕산의 용해도가 얼마? 5네요. 용해도 5의 의미는 물 100g에 붕산이 최대 5g 녹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석출량은 얼마가 될까요? 네, 5g이네요. 붕산이 5g 석출됩니다. 어디 보자. 여기 60도에서 요만큼 있었던 거죠. 10g. 근데 냉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20도까지. 그랬더니 요만큼 5g이 석출되었다 라는 내용이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에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랍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천일염에는 불순물이 좀 포함되어 있죠. 이거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하면 결정이 석출됩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군요. 재결정. 이게 만약에 이건 방법이죠. 죄송해요. 재결정은 방법이고 물질의 특성을 물어봤잖아요. 물질의 특성이니까 용해도라고 해야 돼요. 틀릴 뻔했네요. 많이 틀립니다. 이게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분리 방법을 물어보는 건지. 물질의 특성이니까 용해도가 답이고요. 크로마토그래피 좀 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프는 이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활용한 분리,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이고요.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용지 아니면 거름종이 뭐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거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용지를 용매에 담급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을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습니다. 작게 여러 번, 넓게 연하게 찍는 게 아니라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어요. 그 용매가, 그러니까 이 혼합물이 용매에 담기면 안 되고 용매 바로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용지는 용매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물이 용매가 용지를 따라 올라갈 텐데 어떤 거는 좀 빨리 따라가고요. 어떤 건 좀 천천히 따라갈 겁니다. 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이동 속도가 빠른 거,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 용지하고 접착이 좀 잘 안 되는 거, 요거 이제 이동 속도가 느린 거, 크로마토그래피하고 흡착력이 좀 큰 거,
이런 게 되죠. 그럼 아, 몇 가지 성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주의할 건 마개를 좀 막아 주셔야 돼요. 마개를 막아야 용매 증발에 의해서 요 용매를 따라 용질 이동한 속도 차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마개가 없으면, 적절한 마개가 없으면 뭐 랩 같은 걸로 씌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용매는 당연히 이 혼합물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써야겠죠. 수성 사인펜은 물을, 그리고 유성 사인펜은 기름을 써야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특징인데요. 이게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 거리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분리 방법 간단합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되게 적은 양이라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한 번에 분리 가능해요. 장점이 많네요. 그리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쓰이냐면 도핑 테스트, 그 약물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도핑을 했는지, 약물을 복용을 했는지, 이것도 분리 가능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를 또 좀 볼까요? A, B, C, D, E라는 용질들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혼합물들을. 그랬더니 시간이 적정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보면 아마도 A는 순물질이 아니겠느냐, D도 순물질이 아니겠느냐, E도 순물질이 아니겠느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B는 A와 C가 섞인 혼합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C도 순물질이군요. 아이고, D는 순물질이 아니네요. D는 E와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아니겠느냐.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것만 가지고 A, C, E가 순물질이라고 하면 B, D는 혼합물들, B는 A, C가, 그리고 D는 C, E가 섞인 혼합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그리고 이제 잎의 엽록소 분리, 색소 분리, 식품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의 검출, 뭐 단백질 성분 검출, 의약품 성분 분리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성분 물질의 밀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는 가능합니다.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죠.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X55X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한 거죠.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은 최소 몇 종류인가? A, B, C, 최소 3종류. 물론 이제 3종류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비슷해가지고 한 군데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3종류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 최소 3종류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이 실험에서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건 C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혼합물의 분리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분리 방법은 시금치 잎의 색소 분리,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식품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 검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해 쏙쏙 집중 강의이네요. 불순물이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요거 재결정이죠. 뜨거운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결정이 나오면 이렇게 거름 장치에다가 걸러주면 위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볼까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있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섭출되어서 분리가 됩니다. 자,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 크로마토그래피네요. 크로마토그래피. 바로 결론 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후 냉각해서 거르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리할 때 물질의 특성,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거 재결정이죠. 재결정이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입니다. 3번.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 용해도차. 물과 에탄올은 용해도차라기보다는 끓는 점차. 물과 식용유는 밀도차. 스타이로폼과 모래 밀도차. 붕산과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가능합니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도 가능하죠. 2번에 4번, 5번. 3번입니다. 표는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냈습니다. 아이고. 자, 약간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섭씨 100도의 물 50g에 질산칼륨 100g, 염화나트륨 15g을 넣겠어요. 20도로 냉각했죠. 누가 속출될 거냐? 이건 이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게 속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속출이 되겠죠. 질산칼륨만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물 100g에 질산칼륨도 있고 염화나트륨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질산 100g에 아니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있고 또 따로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00도에서 20도로 냉각을 했습니다. 질산칼륨 보죠. 100이 아니구나. 물 50g에 질산칼륨이 100g 있고요. 20도에서 용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1.9. 용해도 31.9의 의미는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31.9g까지 용해된다라는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실제 존재하는 양,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 맞춰야 됩니다. 물 50g에 맞춰야죠.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1.9g 넣는다면 물 50g에는 질산칼륨이 얼마가 녹을까요? 2른이 250, 27에 14, 28에 10, 29, 18, 15.95g 정도 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석출량이 많네요. 얼마 되나요? 대충 84. 몇 g 정도. 예, 질산칼륨 84.05g. 3번에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죠.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과 황산물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질산칼륨 100g 하고 황산물이 10g이 섞여 있습니다. 60도 물 100g에 녹인 다음에 20도로 냉각했대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조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쓰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60도에서요.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 있고요. 물 100g에 황산구리가 10g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용해도들이 얼마냐면 용해도가 60도에서 질산칼륨 용해도가 한 120 정도 될 것 같아요. 110, 120. 60도에서 황산구리 용해도가 31.9. 그러면 이게 다 녹습니다. 질산칼륨도 황산구리도 다 녹죠. 냉각을 좀 해볼까요? 20도로 냉각을 했습니다. 20도로. 20도에서 용해도가 이게 아니구나. 그냥 대충 가죠. 질산칼륨 용해도가 31.9, 황산구리 용해도가 20이네요. 그러면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31.9g 밖에는 못 녹으니까 석출량은 얼마가 되냐면 70, 68.1g이 석출되겠고요. 그리고 용해도 20이면 물 100g에 황산구리가 최대 20g 녹으니까 석출량은 10g 있거든요. 석출량은 없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인데요. 혼합물은 60도에는 모두 녹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 질산칼륨이 석출이 되고요. 온도 20도로 냉각하면 질산칼륨 68.1g이 석출이 되네요. 옳지 않은 거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또 해야 되네요. 괜히 줬나? 자, 질산칼륨 50g하고 황산물이 5g이 섞여 있는 물을 80도 물 50g에 우두겠죠. 20도로 냉각할 때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 아이고야. 예, 또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석출될까요? 황산물이하고 질산칼륨이면 질산칼륨이 석출이 되겠죠. 예, 질산칼륨이 석출될 것 같은데 질산칼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물이도 다 봐야겠네요. 자, 질산칼륨부터 보겠습니다. 80도에 물 50g에 질산칼륨이 50g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도로 냉각했습니다. 20도에서 용해도 31.9, 그럼 물 100에 질산칼륨이 31.9g 녹는데요. 이건 비율이고 실제 존재하는 양,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물 50g입니다. 그럼 물 50g에는 질산칼륨이 아까 얼마였죠? 2른이 250, 298, 15.95g 정도. 그럼 석출량은 40, 35, 34.05g 석출될 거고요. 저기 황산구리도 좀 보겠습니다. 3번이겠죠? 예. 34.05가 없네요. 예. 3번. 예, 5번에 3번. 그리고 6번 갑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 가능하고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도 분리할 수 있고요. 용매에 대한 성분 물질의 이동 속도차를 활용한 거고요. 같은 혼합물인 경우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니요, 관계가 있죠.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종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고요. 6번에 4번. 네.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수성 사인펜 잉크에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사인펜 잉크를 최대한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고요. 사인펜 잉크를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용매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아요. 뚜껑으로 혹은 랩으로 씌웁니다. 가장 아래쪽에 분리되는 색소의 이동 속도가, 아니죠, 가장 아래쪽이 가장 느리죠. 가장 위쪽에서 분리되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7번에 4번. 그리고 8번. A, B, C, D, E 물질 크로마토그래피 결과입니다. 옳지 않은 거. B, C, E는 네, 순물질인 것 같습니다. A, D는 확실히 혼합물이고요. A, D는 B를 포함하고요. C는 E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D를 이루는 건 최소 두 종류, 세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개 보이죠? 최소 두 종류. 8번에 5번입니다. 그리고 9번인데요. A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요. B, E, C, BCE, BCE. 예, 9번에 5번. 그리고 10번입니다. 식물 잎의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장치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그 결과 옳은 거 찾아보죠. 색소를 이루는 성분은 예, 최소 세 종류. 각 성분의 이동 속도는 C가 제일 빠르고 B, A 순서입니다. 용매가 달라지면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이동거리가 달라지겠지요. 예, 10번에 5번, 11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하는 예가 아닌 거 찾아보죠. 잎의 색소 분리, 요건 밀도차죠. 분별 깔때기지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번, 12번입니다.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활용합니다. 톱밥과 모래는 밀도, 사인펜 잉크 색소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12번에 4번이고요. 13번 그 혼합물하고요. 그 혼합물 분리할 때 이용하는 실험장치 짝지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사인펜 잉크 색소 크로마토그래피 괜찮고요. 원유는 분별 증류입니다. 밀도 차이를 활용하는 거죠.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13번에 2번이 옳지 않습니다. 14번 보죠. 그림은요, 물, 에탄올, 소금,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물, 에탄올, 소금, 모래를 걸렀대요. 그럼 모래 나오죠. 모래 나오고, 여기 물, 에탄올, 소금이 나올 겁니다.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물하고 소금이 있는데요. 이거 증발하면 소금이 나오죠. 실험 과정 기억에서 이용된 물질의 특징, 거름, 녹는가 녹지 않는가, 용해도이지요. 그리고 니은에서 끓는 점 차이죠. 끓는 점. 14번에 2번이고요. 그리고 15번, 얘도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지요? 15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공간 확보를 해보죠. 뭐라 나왔는데요. 또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섭씨 100도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 10g, 붕산 5g을 녹였죠. 결정이 생기는 건 이제 아마도 붕산일 것 같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거. 붕산 보죠. 자, 붕산이 지금 섭씨 100도에서 물 100g에 붕산이 5g 있습니다. 요거를 몇 도로 냉각을 했냐면 20 온도를 쓰시오. 용해도 5일 때 속출이 되겠죠. 용해도 5일 때 물 100g에 최대 붕산 5g이 이렇게 녹을 때니까 용해도 5일 때가 몇 도냐면은 20도일 때네요. 속출량 구하는 게 아니었군요. 붕산이 20도에서 속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요. 분리 방법은 재결적,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온도에 따른 온도를 포함해서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차이,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6번 사인펜 잉크의 색소, 잎의 색소를 분리하는데 이용되는 분리 방법의 원리, 크로마토그래피죠. 성분 물질들의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성분 물질들의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단원 문제이네요. 여기 한번 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이게 대단한 문제군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면 이제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가열냉각 곡선이네요. 자, 여기에서 혼합물의 가열 곡선은 섭씨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혼합물이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순물질의 가열 곡선은 끓는 점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하고요. 순물질은 어는 점이 일정합니다. 혼합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혼합물이 얼기 시작하고 계속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끓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요.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네. 그리고 밀도. 네. 직선 기울기,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이 기울기입니다. 그럼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군요. 밀도입니다. 같은 직선 위의 점들은 모두 밀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BC는 밀도가 같고요. 기울기가 BC가 크죠. A보다 BC가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질산칼륨 큽니다.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이고요. 고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 용해이고요.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결정되는, 재결정되는, 석출이라고 하죠. 예,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네요. 어디 보자. 용해도가 누가 거나요? 얼음물, 뜨거운 물이니까 기체 용해도는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리하면 발생하는 기포는 용해도가 크면 별로 발생을 안 하고요. 용해도가 작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죠. 기포 발생량은 B가 크고요. 용해도는 A가 큽니다. 여기도 뚜껑 막은 게 용해도가 크죠? 기포가 작아요. 뚜껑 막은 게 용해도가 큽니다. 기포는 B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증류로 분리를 합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원유네요. 이건 뭐지? 원유를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요. 여기에는 제가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건 활용도인가? 석유가스를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난방? 취사?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 예,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밀도차.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쭉정이는 밀도가 작은 물질이고요. 소금물은 중간 정도 밀도고요. 좋은 벽시는 밀도가 가장 큽니다. 밀도가 좋은 벽시가 제일 커요. 그리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걸까요? 밀도 비교가 A가 밀도가 더 작죠.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밀도가 작은 물질 A, 밀도가 큰 물질 B군요. 네. 그리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용해도 차.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녹인다, 석출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뭐를 써야 되는 걸까요? 뭘 써야 되는 걸까요?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물에 녹인다. 여기에 이게 원하는 대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상황을 쓰라는 건가? 용해? 냉각? 거름? 인가 봐요. 예, 인 것 같습니다. 빈칸 채워놓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입니다. 예,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A, B, C, D는 순물질인 것 같고요. E는 혼합물입니다. E에는 D, B, D랑 B가 포함되어 있고요. 크로마토그래피,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보죠. 자, 다음 물질은요, 순물질,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짝지어 보래요. 순물질부터 가볼까요? 순물질, 질소, 에탄올. 그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 원소하고요, 화합물이 화합물이 순물질입니다. 나바이고요. 그리고 균일혼합물, 용액이라고도 합니다. 기체용액, 공기, 탄산음료, 그러니까 액체는 뭔가 침전물이 없는 거, 가마. 그리고 침전물이 있는 게 우유나 아니면 이제 불균일한 거, 예, 암석, 다라. 예, 1번이네요. 예, 1번에 1번. 그리고 2번, 3번 문제인데요. 예. 고체 납탈렘, 고체 파라다이크로로벤젠 두 고체 물질을 섞은 혼합물의 가열곡선, 나와 다는 물하고 소금물입니다. 예, 그렇대요. 자, A, B, C, D, E, F, G 중에서 혼합물의 가열곡선, 혼합물이요. 여기 C하고 D하고 G이죠. 그 상태 변화하는 점이 일정하게 하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3번입니다. 다.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낮아진다.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낮아진다. 강물이 얼어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장독대 간장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 넣어준다. 눈 내리면 염화칼슘 뿌려준다. 국수 소금물에 삶으면 빨리 익는데 그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죠. 어느 점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다로 설명할 수 없는 거 3번에 5번 이었습니다. 4번 동일한 액체가 있대요. 동일한 액체. 그러면은 예, 끓는 점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A가 200ml, B가 400ml. 양이 많은 게 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4번에 2번이고요. 오른쪽 그림, 이거는 이제 액체 A, B, C, D의 가열곡선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B는 C보다 양이 적고요. B, C는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입니다. 5번에 2번. 고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 어는 점은 53도 정도인 것 같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나라입니다. 고체가 존재하는 구간은 가나라마이고요.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모든 물질은 다 그렇습니다. 순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4번. 7번 밀도네요. 물 20ml가 들어있습니다. 질량 56g짜리 넣었죠. 물의 부피가 25, 6, 7, 8, 28ml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 부피가 8ml란 이야기죠. 이 돌의 물도는 8, 7에 56, 7g/cm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8번.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 B, C, D, E, F, P 질량 관계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옳지 않은 거. B의 밀도는 3분의 3, 1이고요. C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1분의 2,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의 밀도가 1이거든요. 섭씨 사도물의 밀도가. D의 밀도는 4분의 2, 2분의 1.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뜨고요. A의 밀도 2, E의 밀도는 2분의 1. A와 E는 안 같은 물질입니다. E와 D가 같은 물질이에요.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 8번에 4번. 9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가 아닌 거. 열기구 밀도가 작으니까 뜨죠. 금속을 붙일 때 땜납. 요건 녹는 점이 낮은 겁니다. 밀도가 아니고 녹는 점이 낮은 거. 9번에 2번이고요. 10번. 용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어디 보자. 용액 옳지 않은 거. 용매 용질이 섞인 균일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설탕물에선 설탕 용질, 물이 용매이고요. 황산구리수 용액은 물이 용매입니다. 이게 용액에서 용질이 앞에, 용매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소금 수용액, 물 숫자입니다. 그리고 에탄올하고 물을 섞었어요. 그러면 에탄올이 양이 적고 물이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은 게 용매입니다. 양이 적은 게 용질, 에탄올 수용액. 만약에 반대라면요. 반대라면 물
에탄올 용액. 이렇게 액체 용지를 앞에 용매를 뒤에 이름 붙여서 용액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공기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섞인 기체 용액 균일 혼합물이고요. 소금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현상은 용해. 옳지 않은 거 10번에 5번이었습니다. 11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질의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옳은 건 찾으래요. A는 포화이고요. 60도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100이라고 써 있죠. A, B에는 같은 양의 아니요,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B가 용해도가 크니까 안 같은 양이고요. C는 불포화 맞고요. 용지를 더 녹이면 A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에 4번. 그리고 12번 표는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입니다. 60도 물 10g에 넣은 시험관 2개에 각각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10g씩을 넣어 주었대요. 예. 자, 여기다가 좀 볼까요? 계산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염화나트륨부터 볼까요? 60도에서 염화나트륨 10g, 물 10g, 물 10g에 질산칼륨 10g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도에서 용해도가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37이거든요. 물 100g에 37g, 물 10g에 3.7g 녹아요. 그럼 10g 중에 3.7g 녹으면 6.3g은 녹지 않고 가라앉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포화 상태이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지금 충분히 녹았으니까 과포화 아닌가요? 용액 자체는 그냥 포화입니다. 과포화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석출됐다라고 하지. 질산칼륨 수용액을 40도로 냉각하면 용해도 62.9. 그럼 물 10도에는 질산칼륨이 6.29까지 녹습니다. 포화 상태 되고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질산칼륨은 13에서 170, 35에서 37. 질산칼륨은 염화나트륨에 비해서 크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걸렀대요. 걸으면 지금 60도였죠. 3.7이면 얼마? 6.3g이 석출되죠. 3.7g이 녹아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걸른 다음에 20도로 냉각을 했대요. 20도에서 용해도가 35.9. 그러면 물 10g에 염화나트륨이 3.59가 녹습니다. 그럼 석출량은 0.11g이 석출되겠죠. 지금 걸은 다음에 다시 냉각을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 5번. 어렵다. 12번은 5번이었고요. 그리고 13번 6개 시험관에 사이다 넣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음하게 빼면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시험관 B가 제일 큽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14번입니다. 탄산음료 병이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죠. 압력 감소,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잠수병. 위로 올라올 때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석출이 되면서 고통스럽고 의식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5번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바닷물 가열할 때요,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냉각해서 물을 얻었대요. 이런 거를 증류라고 하죠. 이용되는 물질은 끓는 점 차이 3번이었고요. 그리고 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혼합물의 가열 곡선인데요. 옳지 않은 거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이 라에서 끓어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라에서 수평한 구간의 개수로 2가지 이상의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게 고체 액체 혼합물이잖아요. 이렇게 가열 곡선이 나오지 않고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금물 16번에 4번.
그리고 17번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증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네요. 예, 17번에 1번 증류 활용한 거죠. 끓는 점차.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혼합물 분리, 끓는 점차, 증류, 바닷물로 식수 만들기, 끓는 점차, 산소 질소 분리도 끓는 점차. 요거는 이제 밀도입니다. 모래와 스타이로폼, 뷰테인, 프로페인, 끓는 점차,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기, 밀도차, 검은색 사인펜, 이거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의 크로마토그래피, 소주꼬리, 소주 끓는 점차, 기억, 니은, 리을, 시옷이었고요. 19번 분별 깔때기네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B의 밀도는 A보다 크고요.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쪽에서 먼저 분리되고요. 분별 깔때기의 끝이 비커 벽면에 닿도록 해 주어야 하고요. 물질의 용해도 차이가 아니라 밀도 차를 활용한 분리입니다. 19번에 4번. 자, 이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거, 물과 석유 가능하고요. 물과 식용유 가능하고요. 에탄올은 섞여요, 물하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야지 분별 깔때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가 안 됩니다. 20번에 3번. 21번.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예. 보겠습니다. 밀도차. 키질, 밀도차고요. 요거 흙에 섞인 소금 물에 녹여서 이거 용해도차. 물과 식용유 밀도차. 흐르는 물 속에서 이거 밀도차, 사금 채취, 소금물에 달걀 밀도차, 국물 발효시켜서 이거 끓는 점차. 그래서 밀도차는 기역, 디귿, 리을, 미음 3번 되겠고요. 그리고 22번입니다. 아이고, 또 용해도 석출량 문제군요. 예, 또 공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마도 좀 지워보고요. 네, 그리고 자, 80도의 물 100g에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이 각각 80g씩 있습니다. 거름종 위에 남는 물질 다 해보죠. 다 해보죠. 자, 80도에서요 물 100g에 질산 칼륨 80g, 물 100g에 질산 나트륨 80g 있습니다. 20도로 냉각을 했는데요. 20도에서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 31.9, 질산나트륨은 87.3. 자, 이 용해도 31.9의 의미는 물 100에 질산칼륨이 최대 31.9까지 녹는다. 그러면 섭출량은요, 80 중에서 31만 녹으니까 50, 49, 48.1g이 섭출되고요. 87.3g,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87.3g이 녹는다면 더 녹일 수 있죠. 섭출량은 없습니다. 질산칼륨 48.1g. 네, 22번에 1번이었습니다. 2번, 죄송해요. 22번에 2번이었고요. 예. 그리고 23번. 수성 사인펜의 잉크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잉크의 점은 작고 진하게 찍습니다. 잉크를 찍은 점이 잘못된 거 찾으래요. 이건 맞고요. 잉크를 찍은 점이 용매에 잠기지 않도록 합니다. 용매는 성분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마개를 덮어둬야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증발이 잘 되지 않도록 뚜껑을 막으셔야 돼요. 랩으로 싸든지. 용매 종류의 관계가 있죠. 실험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다와 라이고요. 24번.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걸르면 모래가 나오겠죠. 거른 액을 끓이면 알코올이 먼저 끓어서 나옵니다. 이걸 증발시키면 이제 물이 나가고 남는 건 소금이 남겠죠. ABC에 해당하는 거 모래, 에탄올,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7단원 수권 그리고 바닷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모함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